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천공 얘기입니다. 아까 이수진 의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상당히 많은 개입을 했다. 심지어 관저 자리를 보러 왔다 갔다 했고 육군참모총장 관사가 어떤가 하고 와서 보기까지 했다. 국방부 영내에 들어왔었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김종대 의원이 그 전에 한번 했던 얘기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은 아니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마치 김종대 의원이 거짓말을 퍼뜨린 것처럼 떠들었죠. 근데 결국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입니다. 자,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된다. 결국 드러났다. 청와대 이전과 천공이라는 주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이수진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끌어가려다가 제가 중간에 조금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대통령의 거짓말은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루윈스키 스캔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물론 탄핵은 결국에 통과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는 보면은 대통령의 거짓말까지 탄핵 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도 적용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죠. 근데 대통령의 거짓말은 품위 유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관련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통령의 행위인 만큼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드러났다. 청와대 이전과 천공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해 12월 4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김종대 의원이 출연을 했었죠.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공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사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었다. 용산 국방부 청사 헬기장 앞 육군참모총장 서물사무소에도 천공이 다녀갔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다. 자,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증언을 들었는데 내용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사에 나타났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 헬기장 앞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까지 다녀갔다. 이것이 김종대 의원의 당시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윤석열 측에서는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라면서 김종대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천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김종대의 주장은 거짓이다. 책임을 묻겠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총수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진짜 천공이 뭐 대통령실 이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김종대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형사 고발한다는데 지난 6개월 이상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때는 지지부진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고소 고발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됐다. 고발을 한다니까 그래 보자. 진실을 다퉈보자. 이렇게 된 이상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한테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김종대 의원도 만만하게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에 대통령실과 김종대 의원이 진실 공방, 진실 게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김종대 전 의원의 이 발언이 그래도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제2의 청담동 의혹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까지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자, 아시다시피 오늘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하나 냈죠.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천공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남동 공관을 천공이 다녀갔고 그 얘기를 남영신 육구총장이 화장실에서 몰래 알려줬다. 이 양반도 참 거시기하다. 그걸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굳이 화장실까지 쫓아서요. 여하튼 자, 이 얘기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속에 등장을 하기로 했죠. 내일 출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천공이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보자면은 그래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 부승찬 이 대변인은요, 이렇게 책에만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부승찬 대변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긴 수염에 도포자락을 휘달리고 다니던 천공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띌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떻게 국방부에 들어온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 남영신 총장이 그랬대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간 관리하는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허위 보고를 하겠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공이 탄 차량과 동행자 등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들었다. 카니발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아까 이 부승찬 대변인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4월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참석을 했었고, 서욱 장관이 있었고, 남영신 총장도 있었고, 이런 구구두도 있었는데, 갑자기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하더니
화장실까지 따라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공 스승하고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여기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고요.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입니다.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들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니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겠냐. 육군참모총장한테 라고 했다더라. 자, 문제는 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죠. 이 육군참모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현재로까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총장은 뭐 소설 쓰지 마라. 난 모르겠다라고 그냥 답을 거부했대요. 일부 보도에서는 소설 쓰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 쓰지 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한테 묻지 마라. 즉 나는 모르는 일이다가 더 중요한 거죠. 답변을 회피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글쎄요. 하지만 지금 뭐 부승찬 대변인이 듣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입니다. 천공이 국방부 뭐 여기저기를 훑고 다녔는지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훑고 다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서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천공이 왔는데 안 왔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과 이 김어준 총수 그러니까 국민을 윤 대통령이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통령이 무고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명백한 직무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천공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굳이 숨기려 했다. 이거는 결국에 천공 따위가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도 윤석열 지가 보기에도 이게 국정농단급 비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국정농단급 비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거짓말을 한 거는 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 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서 무고죄를 저질렀다.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어요. 대통령 자신이 나섰으면은 그래 그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이 나섰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상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직무상 행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무고죄를 저질렀다? 당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당연히 불법 행위죠.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시죠? 63조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발을 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하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무고죄가 성립될 것인지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거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천공이 왔다 간 거 맞잖아. 그죠? 천공이 왔다 갔네. 왔다 갔는데 왔다 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김종대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이건 무고죄죠. 무고죄입니다. 예, 김종대가 거짓말한 게 아닌데 거짓말했다면서 고발을 했어요.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 자, 두 가지 항목에 다 걸립니다. 무고죄, 그 다음에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는 뭐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대통령의 이런 이 같은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 다음에 무고죄, 이 두 가지는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고발이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고발한 거는 죄질이 더 나쁘죠. 지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비판을 받은 거라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피디수첩 광우병 편에 나왔습니다. 당시 정운찬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PD수첩의 허위 보도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집어서 이것이 맞네 틀리네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하고 동시에 모두 물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다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은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의 그 직무와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대한민국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한동훈이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판을 들었다, 또는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해져 있는 대한민국 판례예요. 따라서 제가 뭐 한동훈한테 야, 너 LCT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비판했다고 하는 거 해서
그게 다소간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정권들은 뭐 검사라고 지금 제 눈에 비는 게 없나 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사실이었잖아. 사실인데 허위라고 거짓말이라고 고발한 거 아니에요. 이건 더 문제가 있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가 피눈물을 흘린다. 왜? 아니 천공을 끌고 와가지고 관저 이전하는 거 이리저리 알아봤으면 나는 뭘 잘못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는 억울할 것 같아요. 박근혜는 지도 탄핵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히 박근혜를 탄핵시킨 게 윤석열이잖아. 근데 지는 똑같은 짓 했네. 예?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가 무속인을 청와대에 들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 무속인을 대통령, 야, 정말 대단하다. 그죠? 이쯤 되면은 박근혜를 기준으로 하자면 윤석열은 탄핵을 한 100번쯤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제2의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자신도 알 거예요. 지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짓을 했다는 거. 아마 그래서 천공이 이 관저 자리를 보러 다녔다라는 거를 일부러 더 숨기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을 고발하는 만에 그 생쇼를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본인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고발까지 한 거겠죠.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진짜 기껏 장관 탄핵 정도가 아니고 또 한번 갈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도대체 이런 놈을 뽑은 이런 놈한테 표준 사람이 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 터지네요. 속 터져.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